네. 그대로 시작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손 대기 올리면 교통 이해해 주십시오. 네, 수업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3학년 1반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오늘 어떤 수업을 할지 선생님이 준비한 짧은 역할을 보면서 어떤 수업을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형준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너가 뭐가 힘들어? 아니, 요즘 윗집에서 자꾸 애기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 아, 진짜? 진짜 힘들겠다. 애기들 정말 쉬지 않고 뛰어다니잖아. 맞아. 그래서 밤에도 잠을 잘 못 자고 조금 밤을 설치는 중이야. 네, 여러분 역할들 다 잘 봤나요? 네, 그러면 지금 세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네, 태웅이. 네, 맞습니다. 세호의 윗집에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는 것이 문제였겠죠? 유진이. 네, 아이들이 뛰어다녀서 세호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워볼 것 같습니까? 내가 잘 생각이 안 난다면 단어로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민지. 아, 소음 문제에 관해 배울 것 같다고요? 우리 형준이. 아,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것 같다고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들을 모아서 선생님이 학습 문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우리 그러면 학습 문제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소음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발표해 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이렇게 소음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발견해 볼 거고 이를 발표해 볼 건데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네, 우리 태웅이. 네, 조별로 모여가지고 모든별로 모여가지고 어떤 소음 문제를 연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우리 채민이. 우리 채민이는 구글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소음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3가지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찾아보자 소음 문제. 두 번째, 준비하자 발표. 그리고 세 번째, 발표하자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활동은 찾아보자 소음 문제였습니다. 이는 모든 활동입니다. 다들 모든 대형으로 책상을 바꿔주세요. 와,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꾸는 솜씨 정말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준이가 할 말이 있다고요? 우리 형준이의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가진 친구들끼리 모여서 소음 문제를 결정하고 그 소음 문제에 관한 발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여러분 모두 공감하면 여러분들의 공감의 엄지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우리 반 모두 공감의 엄지를 들어주었네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정해주는 대로 한번 자리를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모둠에는 내가 포스터를 만들고 싶은 학생들 1모둠에 모여주세요. 2모둠에는 슬라이드를 활용하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주시면 됩니다. 3모둠에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친구들이 모여주면 됩니다. 우리 4모둠에는 역할극을 하고 싶은 친구들끼리 모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선생님 저는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모둠에 모여서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활동을 정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다들 잘 모둠별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앞에 나와 태블릿 패드를 하나씩 들고 갑니다. 둘째, 이 태블릿 패드를 활용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떤 소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색해 봅니다. 세 번째, 모둠 안에서 팀원들과 토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소음 문제를 발표할지 결정해 봅니다. 다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둠의 나누기 자리에 앉은 친구들 앞에 나와서 태블릿 PC 하나씩 들고 가주기 바랍니다. 천천히 걸어 나와주세요. 네, 모두 태블릿 PC 잘 받은 것 같네요. 그러면 각자 우리 반 태블릿 PC를 활용할 때 어떤 규칙을 정했었나요? 네, 민지. 그쵸. 우리 정, 약, 용이라는 규칙을 정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만 활용해요. 정해진 내용만 사용해요. 약속한 시간만 활용해요. 용도에 맞게 활용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약용 규칙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몇 분 정도면 될 것 같나요? 5분 정도면 될 것 같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준이는 지금 모든 활동 안 하고 어디 가고 있나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너무 궁금하다고요? 근데 우리 영준이는 1모듬 아니었나요? 그래도 너무 궁금해서 자리에 못 앉아있겠다고요? 그럼 선생님이랑 다른 모둠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빨리 구경하고 1모둠 친구들과 같이 모둠 활동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영준이 다른 모든 활동 어떻게 했는지 다 확인했으니 이제 모든 활동 잘 진행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1모든 친구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이 활동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손 들고 있는 클라스는 무슨 일 있나요? 친구들과 대화가 잘 안 통해서 회의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글 태블릿 PC에 있는 번역 기능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이 다시 돌아보고 다시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이 잘 참여하고 있네요. 우리 1모둠도 영준이를 또 하나의 공동체의 원으로서 보듬어주고 같이 활동하는 모습 정말 칭찬합니다. 우리 클락슨도 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 활용할 수 있는 클락슨과 또 이 기능을 활용해서 친구들과 열심히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우리 2모둠 친구들 정말 칭찬합니다. 선생님이 쭉 돌아보니 여러분들 전부 활동을 마무리 잘 한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모둠은 어떤 소음 문제에 대해 발표하겠다 얘기해줄 모둠 있을까요? 1모둠? 1모둠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군요. 네, 2모둠? 2모둠은 벽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군요. 네, 6모둠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있으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채민이? 하나의 소음 문제가 아닌 소음 문제에는 여러 가지 원인과 여러 소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군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활동은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준비하자 발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둠별로 각자 하고 싶은 활동이 같은 친구들끼리 앉았습니다. 맞습니다. 모둠원끼리
정한 그 활동을 어떻게 발표할지 이제 모두모가 회의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있을 세 번째 활동 발표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혹시 우리 모둠은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 싶으면 이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준비물 바구니에서 필요한 준비물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성한 모둠대로 활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할지 선생님이 돌아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모둠에 있는 지훈이랑 형준이, 태용이는 어떤 활동을 할지 아직 못 정했었군요. 아, 태용이랑 지훈이는 글을 쓰고 싶다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선생님이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글 중에서도 특히 편지를 써서 이 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싶군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그러면 태웅이랑 형준이는 편지를 씀으로써 이 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보도록 합시다. 세호랑 지훈이는 아직도 뭘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혹시 일기같이 자신의 경험을 적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세호와 지훈이는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일기를 써서 여러 가지 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와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임스는 왜 손을 들고 있나요?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요? 여기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같이 만든 단어 노트를 확인해 보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민지, 우리 반 영어왕 민지가 제임스를 도와줄 수 있겠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민지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모든 활동 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세호랑 지훈이, 태웅이, 형준이는 각자 활동 잘 마무리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이 보니까 여러분들이 쓴 글이 선생님이 쓴 것보다 훨씬 잘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는데 혹시 시간 더 필요한 모둠 있을까요? 이 모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 1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잘 마무리해서 좋은 발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활동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활동을 준비하면서 혹시 친구들에게 꼭 말하고 싶거나 내가 느꼈던 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 세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다 보니 조금 더 공감이 되고 열심히 글을 쓸 수 있었다고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글을 써준 세호 아주 칭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마무리한 것 같으니 활동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대기실 대기하다가 벨이 울리면 답변서로 이동해 주십시오. 1분 20초 남으셨어요. 원수하고 수업상 정리하게 되겠다. 1분 20초 다 계속 드릴게요. 네.
1번 문제입니다. 이 수업에서 학생 선택 참여 중심 수업이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수업에서 학생 선택 참여가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제 생각을 정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세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첫째, 자율, 둘째, 미래, 셋째, 균형입니다. 그중 학생 선택 참여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중에 자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율을 나타낼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제공하였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이 발표하는 발표 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포스터를 그리거나 어떤 학생들은 슬라이드를 이용하거나 어떤 학생들은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발표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는 소음 주제에 대해 선택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모두모두가 함께 토의하고 협력하여 의사소통함으로써 어떤 소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 선택 참여 중심 수업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학생들의 자율성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학생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을 때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 내용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생이 선택함으로써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학생들의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내용이나 자신이 선택한 학습 문제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은 더 재밌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학생들은 미래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또 이를 통해서 자신이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 내용을 결정하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미래에도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학습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수업 중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생각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은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맞는 자료가 무엇인지 선택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제 수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기구를 사용하는 시간과 정확한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때 디지털 기기의 다양한 재미있음으로 인해 자신이 얼마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지 확인하지 못한 채 너무 많은 시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해진 시간만큼만 활용하는 정약용 규칙을 학생들에게 설명함으로써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제 수업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짜 자료인지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어떤 것이 진정한 자료인지를 어떤 것이 참된 자료인지를 찾아낼 수 있게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경기도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할 때 지금 있었던 아쉬움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더욱더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3번.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공동체 역량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차게 설계할 수 있는 교사의 지도 전략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제 생각을 정리한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역량은 초등 2022 개정 총론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다양한 교과의 역량으로서 중요함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저는 학생들에게 크게 세 가지 공동체 역량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학급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결정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함으로써 하나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에서 학생들은 어떤 소음 문제에 대해 발표할지 모두원들과 토의하고 회의함으로써 이런 공동체 역량의 모습을 함양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학교나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노력하는 공동체 모습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을 구성하며 저는 학생들이 다양한 소음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이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수업을 지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시에 설계할 수 있는 교사의 지도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학생들끼리 이야기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업에서 다양한 소음 문제와 그 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학생들끼리 이해했기 때문에 다음 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공감하고 나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차시에서는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것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결정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이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편지를 작성한다던가 아니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시간 읽어줬습니다. 혹시 이것도 같이 가지고 나가나요? 네, 문제집 안 할 거만 빼가시면 돼요. 1분